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이CQ의 초이입니다. 오늘은 이 트라이핵미 플랫폼의 Throwback 프로랩 네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세 번째 시간 끝날 때 아마 네트워크 피버팅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접근하지 못했던 이제 이런 호스트들을 한번 접근을 해보고 장악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딱 끝났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피버팅이 뭐고 프록시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 공격자라고 했을 때 이 공격자의 입장에서 이 호스트 2, 이 파란색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 2를 장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호스트 2가 존재하는 건 아는데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내려고 할 때마다 이제 이 방어벽에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 호스트 1 같은 경우는 다른 네트워크에 있지만 이제 뭐 같은 기관이나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이 보내는 것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 호스트 1 같은 경우는 DMZ 네트워크, 빨간색 네트워크 존재하고요.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공격자는 여기에는 방어벽이 없으니까 일단 호스트 1을 먼저 장악을 합니다. 네, 장악을 한 다음에 이 호스트 1에서 호스트 2로 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프록시를 구축을 합니다. 네, 이 호스트 1은 이 호스트 1에다가 프록시를 구축을 해서 이 호스트 1에서 호스트 2로 점프를 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내고 호스트 장악을 하는 것을 네트워크 피버팅을 한다, 네트워크 피벗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구축하는 프록시를 구축을 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쪽으로 호스트 2로 보낸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앱맵으로 볼 수 있었던 호스트들이 뭐 219, 232, 뭐 138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장악을 했는데 지금 뭐 얘라든지 아니면 DC51이라든지 Corptech DC51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뭐 앱맵도 안 되고 뭐 핑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장악한 이 호스트들을 이용을 해서 프록시를 보내서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을 한번 접근을 하고 장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찍다가 지금 한번 네트워크가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찍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피벗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장악한 이 머신으로 가서 이 머신에다가 프록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신 같은 경우는 219 머신이었죠. 219 머신은 저희가 저번에 들어가가지고 막 미미캣으로 비밀번호도 덤프하고 이랬던 그 호스트이기 때문에 그 호스트로 일단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min peters j 10, 200, 11, 219 로 들어간 다음에 그냥 파워쉘을 해주고 실행해 주고요. 프록시를 구축을 하려면 아무래도 미터프리터를 이용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터프리터를 바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웹 딜리버리 모듈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se1으로 웹 딜리버리를 사용을 해준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세팅하는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세팅을 할게요. 그래서 페일로드는 Windows 64 meterpreter/reverse TCP를 해주겠고 L 호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공격자의 IP 주소를 해주면 되겠고 L 포트 같은 경우는 뭐 8082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파워쉘에서 바로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set targets로 이제 2번이 PSH 파워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exploit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et 에어포트가 안 바뀌었었네요. 8082. 네. 다시 한번 exploit를 해주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미터프리터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제 미터프리터가 이제 추가 페일로드가 다운 받아지고 그 페일로드가 실행이 돼서 미터프리터 세션이 오픈되게 됩니다. 왜 세션 2냐? 세션 1은 어디 갔냐? 세션 1은 제가 아까 하다가 네트워크가 리셋이 돼서 날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세션 2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스 2번. 오케이. 여기 들어간 다음에 일단 설정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록시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프록시를 구축을 할 때는 이제 auto route, 이 run auto route라는 이제 요 모듈을 사용을 해서
이 장악한 호스트에서 내가 공격자가 그 트래픽을 보낼 때 이 장악한 호스트가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공격자가 트래픽,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여기 왼쪽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공격자가 트래픽을 보낼 때 얘가 공격자로부터 트래픽을 받았구나, 받았으면은 내가 걔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줘야겠다라고 요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 서비스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우트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게 11.0/24 제가 가고 싶은, 제가 접근하고 싶은 클래스가 네트워크 레인지가 이 11.0/24이기 때문에 이걸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프록시 서버를 실행하면 됩니다. 프록시 서비스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search socks 하면은 socks proxy, 네, 이 메타스플로이트에 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socks proxy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를 use 0 한 다음에 옵션에서 이제 set version을 저희는 이제 socks4a라는 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버전을 4a로 지정을 해주고 run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프록시 서버가 실행이 됐을 거예요. 요거 실행된 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nested toolp나 한 다음에 1080을 확인을 해보면 너무 많은데요. 네, 00001080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시 서버가 제대로 시작을 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격자 서버에서 이 위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프록시 서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전에는 접근을 하지 못했던 호스트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이 프록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록시 체인이라는 툴을 사용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저희가 앱맵을 하고 싶은 건데 프록시를 이용을 해서 앱맵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앞에다가 프록시 체인을 넣고 앱맵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 프록시 체인을 먼저 사용을 하려면 요 etcproxychains4.conf라는 요 설정 파일을 먼저 건드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 파일을 연 다음에 맨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포트가 아마 수도를 열어야겠네요. 포트가 아마 9050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요 이제 미터프리터에서 사용하는 석스 프록시 이 포트는 1080이기 때문에 1080으로 바꾸고 저장해 준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프록시를 이용을 해서 그 전까지 저희가 가보지 못했던 혹은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호스트들을 한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록시 체인을 사용을 하면은 막 이렇게 되게 더럽게 그 아웃풋이 출력값이 나오기 때문에 프록시 체인스 뒤에 tech queue, quiet, 조용히 해 라는 뜻으로 프록시 체인스 tech queue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 명령어는 프록시 서버를 지나서 이제 타겟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프록시 체인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불안정한 면도 없잖아 있고, 지금 네트워크도 한번 리셋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왠지 실패할 것 같은 아주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 VPN을 껐다 켜야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실패하지는 않았네요. 아주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프록시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스캔을 때려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117과 176,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앱맵을 돌렸을 때 요거는 제가 아까 써놨던 거네요. 네. 맨 처음에 앱맵을 돌렸을 때 요 4개밖에 못 봤잖아요. 근데 117과 176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록시를 이용을 해서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런 서버들을 프록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새로운 서버들을 지금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서버들을 3개를 발견을 했어요. 117, 176, 222 이렇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6도 117 그리고 176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117은 도메인 컨트롤러 DC01이니까 도메인 컨트롤러인 것 같고, 이 176은 타임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NTP 서버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 호스트들이 나왔으니까 이 새로운 호스트들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계정 정보들, 지금 되게 막 계정 정보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미미캣으로 덤프도 했었고, 뭐 패스워드 스프링으로 찾아도 봤었고 이래가지고 험프리나 피터스나 블레어제이 같은 이제 도메인 유저들의 계정 정보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호스트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조금 귀찮기도 하니까 CMEDB, 이 crackmap exec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cracks를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악을 했던 이 계정 이름과 이제 이 패스워드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ID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ag ID 1 이렇게 치면은 요거는 클래스 C를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them target으로 들어가죠. targets 제가 아까 만들어 놨던 거네요. 다시 만들겠습니다. proxy targets.txt로 들어가서 아마 117, 176, 222 이렇게 새로운 이제 우리가 발견한 이 호스트들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17, 176, 222 네, 얘네 3명만 테스트를 하고 싶으니까요. 그 다음에 proxy chains SMB proxy targets를 상대로 아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피터스제이는 얘네 3개 호스트를 상대로 접근이 가능한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피터스제이는 도메인 컨트롤러에는 로그인을 할 수가 없네요.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 나머지 222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가능하고 176도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176도 가능하네요. 네, 176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2, 3, 4 이렇게 다 확인을 하면 되는데 2번과 4번은 똑같은 유저예요. 그죠? 험프리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만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험프리라는 유저고요. 험프리 W 얘 같은 경우는 DC도 접근이 가능하고 워크스테이션 01도 접근이 가능하고 타임 서버도 접근이 가능하네요. 오케이, 요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마 블레어제이였던 것 같아요. 네, 블레어제이. 그래서 블레어제이는 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메인 컨트롤러 접근이 가능하고요. 타임은 접근을 할 수가 없네요. 네, 타임 서버는 블레어제이로 로그인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은 블레어제이로 로그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제 횡적 이동을 해야 될 텐데, 횡적 이동은 뭐 SSH로 할 수도 있고요, 뭐 22번, 뭐 SMB로 할 수도 있고요, 445, 뭐 RDP로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건 92 RDP를 사용을 했었죠. 위너램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8985.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프록시 체인을 또 이용을 해서 mmap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map tag il proxy targets로 하고 포트는 뭐 22, 445, 3389, 5985 그리고 80이랑 443도 넣을게요. 혹시라도 웹서버가 또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프록시 체인을 이용해서 mmap을 할 때는 tag st라는 이 플래그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을 거고요. 이 아웃풋을 이제 뭐 proxy tcp라는 이 아웃풋에다가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 프록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호스트들의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네.
보니까 뭐 SSH는 다 열려 있죠. 오케이. 윈도우 서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SSH가 열려 있으니까 아주 좋고, 웹이 열려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6이 뭐였죠? 176이 뭐였지? NTP 서버인데 웹이 열려 있네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222는 워크스테이션인데 딱히 뭐가 없고요. 뭐야 이거. 네. 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제 포트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횡적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되게 조금 막막해집니다.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이 가이드에서 도대체 내가 날 보고 어떤 걸 하라는 건가, 이게 조금 막막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블러드하운드라는 것을 사용을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냐면 블러드하운드라는 게 뭐냐, 블러드하운드라는 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redteam.com www.redteam.com에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왼쪽에 이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블러드하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블러드하운드라는 건요,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컴퓨터 정보, 유저 정보, 그룹 정보를 싹 다 긁어와가지고 깔끔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GUI 형태로, 그래프 이론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블러드하운드라는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유용하냐면요, 내부막 모의 해킹을 할 때 기본적으로 유저가 막 4만 명, 5만 명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컴퓨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8만 대까지 모의 해킹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8만 대를 모두 다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실 건가요? 8만 대를 막 IP 적고 호스트 이름은 뭐고 이거를 다 적을 수는 없겠고, 그죠? 그리고 유저 4만 명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유저 이름 적고 비밀번호 적고 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저와 컴퓨터 간의 다양한 이제 그 관계 같은 것들도 제가 일일이 손으로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4만 대, 8만 대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걸 손으로 적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자동화해서 보여주는 툴이 바로 블러드하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드하운드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상대로 실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메인 컨트롤러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버이기 때문에 이 도메인 컨트롤러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네, 117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지금 현재 우리는 117을 곧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도메인 컨트롤러가 여기죠. 그래서 곧바로 117을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나 아니면 얘를 이용을 해서 이 피벗을 해서 117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222 얘를 지금 한번 이용을 해서 피벗을 해서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에게 가서 블러드하운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22 서버를 한번 이제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단 여기는 너무 작으니까 새롭게 페인을 하나 만들어 놓겠고, 여기다가는 블러드하운드라고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SH 222에 가야 되거든요. 222. 근데 아까 222에 이 접근이 가능했던 유저 중에 제가 알기로 blurj가 있었습니다. 네, blurj라는 유저가 SSH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blurj의 이 평문 비밀번호는 저번에 미미캣을 사용을 했을 때 알아냈어요. 저는 그 저번에 미미캣을 사용했을 때 요거는 이제 프록시를 이용을 해야겠죠. 네, 미미캣을 사용했을 때 NT 해시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미미캣을 다시 한번 둘러보니까 평문 비밀번호가 있더라고요. 이게 평문 비밀번호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사실 요 NT 해시를 깨는 거는, 이 해시 크래킹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웠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평문 비밀번호를 가지고 222 서버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요. 파워쉘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프록시를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죠. 엄청 느립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블러드하운드를 한번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하운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샤프하운드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건 아까 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러드하운드를 사용하는 거는, 블러드하운드는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구위로 보여주는 게 블러드하운드고요.
이 GUI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Neo4j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를 모두 다 뽑아오는 툴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블러드하운드 데이터 인제스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데이터 인제스터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뭐 파워쉘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C샵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는 파워쉘로 만들어진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파워쉘로 사용을 하던 블러드하운드는 결국 모두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파워쉘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파워쉘을 사용하지 않고 이 sharpfound exe라는 거 사용을 할게요. 이 sharpfound exe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 sharpfound 파워쉘 다운받았던 데 가면은 이 C# 어셈블리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wget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SSH를 이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proxy chains RDP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x3 RDP 여기서는 blurj 그리고 패스워드는 뭐 패스워드고요. 그리고 EEE 서버로 갈 거고 다이나믹 레졸루션 해상도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GUI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프록시 체인을 이용을 하고 뭐 SSH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파워쉘에서 메모리 상태에서 뭐 파워쉘로 이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좀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누군가가 이 컴퓨터를 한번 껐다 킨 것 같아요. 네, 이 컴퓨터가 한번 꺼졌다가 켜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이 네트워크 안에서 누군가 이제 저랑 같이 이 네트워크를 모의 해킹을 하다가 요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킨 것 같은데 실험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고 일단은 네, RDP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EEE 서버고요. 저는 그냥 바로 파워쉘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를 거쳐서 지금 RDP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느립니다. 네, 그거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폰트를 야 이거는 폰트 바꾸는데도 한나절 걸리겠는데요. 네, 폰트를 조금 더 크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R을 한번 해보고요. 좋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어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네요. 네, 괜찮네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서 데스크탑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sharpfound를 요 서버에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object net web client dot download 이번에는 string이 아니라 다운로드 파일을 해서 파일을 다운받을 거예요. 그래서 공격자 서버, 제 서버죠. 그래서 sharphound.exe 를 다운을 받아서 어디다가 놓을 것이냐 users blurj desktop 그리고 sharpfound.exe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가 시작이 됐고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잘 된 것 같은데? 네, 여기 있죠. sharpfound 한번 실행을 해보면 sharpfound가 잘 실행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요 sharpfound 이번에는 파워쉘 버전이 아니라 C# 버전을 이용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llection method는 그냥 all을 한번 때리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메인이죠. 도메인은 throwback.local 그리고 여기서 zip file name bh.zip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요거는 파워쉘 버전과는 다르게 잘 될 겁니다. 네. 다 끝났나요? 다 끝났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안 바뀌었네요. 네, 이름만 간단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ph. 그러면은 이 sharpfound가 모두 다 끝났고 sharpfound가 지금 다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 액티브 디렉토리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다 빼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요거는 프록시 체인을 앞에다가 붙여야겠죠? 프록시 체인으로 이 서버에 가서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블러드하운드 그 파일을 모두 다 가져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성공이 잘 된 것 같네요. 그러면은 bh.zip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네, 편집을 하다가 알았는데요. 정작 이 블러드하운드를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Neo4j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앱들이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건너뛴 거고요. 그리고 블러드하운드도 앱들이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Neo4j 데이터베이스를 실행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sudo neo4j console이라고 치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맨 처음 이 데이터베이스를 실행을 시킬 때는 비밀번호를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면은 여기 웹 GUI를 방문을 할 수가 있는데 localhost 7474로 방문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라고 떠요. 그래서 기본 계정 정보는 neo4j 그리고 패스워드도 똑같이 neo4j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패스워드를 바꿨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뭐 패스워드를 너가 원하는 패스워드로 바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패스워드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세팅은 끝입니다. 네, 그냥 이것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블러드하운드를 키면은 블러드하운드가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계정 이름을 주시면은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파일은 그냥 그대로 블러드하운드에다가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업로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누른 다음에 bh.zip을 그냥 오픈을 해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자기가 뭐 압축도 풀고 데이터 임포트도 하고 알아서 척척 잘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뭐 할 수 있냐? 요 이제 도메인 관련된 모든 정보, 뭐 완전히 모든 정보는 아니지만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저들 있죠. 네, 이런 유저들을 검색을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해서 mark user as owned 이 유저를 내가 장악을 했다라는 거를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요 유저로부터 혹시 도메인 유저까지 갈 수 있는 권한 상승 이 길이 있는지 요거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길이 없네요. 네, 하지만 뭐 피터스J도 장악을 했었죠. 그래서 피터스J도 장악을 했다라고 알려줄 거고 그리고 험프리도 장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험프리도 장악을 했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nalysis에 간 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은 이제 Shortest Path 중에서 Shortest Path to Domain Admin from Owned Principals 내가 장악한 유저들이나 내가 장악한 리소스들에서 도메인 어드민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라는 건데 지금은 없네요. 안타깝게도. 근데 요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거의 한 3, 40분, 40분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프록시 구축과 블러드하운드 사용하는 법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